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크람스코이의 작품 미지의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모스크바 트레치아코프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본 사람은 도도하면서도 예술을 띤 여인의 촉촉한 눈매와 그 아름다움에 매료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트레치아코프 갤러리의 정면 모습이고 트레치아코프 동상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위치한 트레치아코프 갤러리는 1856년에 개관하였습니다. 파벨과 세르게이 트레치아코프 형제들이 모은 러시아 그림들이 60여 개의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트레치아코프 갤러리 내부 모습입니다. 수리코프 전시실이며 정면으로 보이는 그림이 대귀족 부인 모로조바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아느냐며 도전하듯 던지는 반쯤 내리뜬 시선에 약간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여인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관람객들에게 화가는 마치 미지의 여인이라고 이름 붙이고서 더 이상 알려 하지 말라고 의혹들을 덮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초상화는 안나 까리리나의 책 표지로도 많이 쓰입니다. 1883년 러시아 작가들이나 비평가들의 인물화로 유명했던 크람스코이가 이 작품을 발표하자 몇몇 비평가들은 알 수가 없다. 이 부인이 누구인지 정숙한 여인인가 아니면 고급 창녀인가. 하지만 그녀 안에는 완전한 한 시대가 드러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미술평론가였던 스타소프는 마차에 앉은 고급 창녀로 단정해버렸고 미술평론가 이자 수집가인 트레자코프도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크람스코이의 이전 작품들이 더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 사진은 미술평론가 스타소프의 초상입니다. 이 초상화는 크람스코이의 초상입니다. 크람스코이는 이 인물이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도 밝히지 않아서 어떤 비평가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백치 주인공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언급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의 안나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 존재했던 사교계 상류층 여성들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나 까레리나의 책 표지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흐릿한 도시 전경과 검은색 옷을 입은 또렷한 여인이 대조를 이루어 그녀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네요. 배경은 크람스코이가 주로 작품 활동을 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가 넵스키 대로에서 폰탄카 거리를 가로지르는 아니츠코프 다리라고 합니다. 아니츠코프 다리의 모습입니다. 뒤 배경의 양쪽 건물들이 다 보이는 것을 보면 길의 중앙이나 다리 위쯤인 것 같군요. 희뿌한 건물들이 약간 내려앉은 듯하고 여인은 도시 위로 마차를 타고 비상이라도 하는 듯이 하늘과 맞닿은 모습입니다. 시가지 전체가 뿌옇게 덮여있는 시간은 새벽 몇 시나 아니면 이른 아침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인은 공교롭게도 반개 마차를 타고 다리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의 모습은 매우 세련되고 감성적이지만 무엇인가 편안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갸름한 얼굴선, 약간 거무스름한 피부, 벨벳처럼 부드럽고 수치 많은 눈썹, 오만하게 약간 내리뜬 하지만 고독과 슬픔이 묻어있는 촉촉한 갈색 눈, 뚜렷한 콧대와 콧망울, 아담하고 생기 있는 새초롬하게 담은 입술, 뒤로 가지런히 손질한 짙은 색의 머리, 다소곳하지만 꼿꼿한 앉임새, 어느 정도의 신분 또는 혈통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사에 익숙해진 원숙한 여인에게서 나올 법한 약간 오만한 표정, 무엇보다 그 표정은 한 번 본 사람들에게는 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인의 차림새를 보면 19세기 귀족 부인들의 차림새를 연상시킵니다. 우아하고 가벼운 털로 장식한 프란치스크 모자, 최상의 가죽으로 만든 스위스산 장갑, 단비털로 장식한 스코벨레프 외투, 파란 공단 리본을 단 머프, 황금 팔찌 등의 이 모든 것은 1880년대 귀부인들의 값비싼 최신 유행 아이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녀가 상류 사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 최상류층의 불문율은 유행을 너무 철저히 따르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인에게서 그녀가 속해 있는 아니면 속하고 싶은 세계, 그녀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오히려 소외당한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을 사교계층의 꽃, 최상류층이었다가 불륜으로 인해 자살한 안나 까르니나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만한 표정은 오히려 밑바닥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안간힘이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니츠코프 다리는 유명한 조각가 클로트의 작품 말의 조련상에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르니나에서 안나와 사랑에 빠졌던 브론스키가 그토록 승마에 매혹되었던 사실을 상기하면 이 다리를 배경으로 크람스코이가 미지의 여인을 그린 것을 우연으로 보기에는 무언가 암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사회 속 가장된 결혼 생활을 마다하고 브론스키와의 사랑을 택한 안나의 삶이 투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게다가 21세기처럼 이혼이 쉽지 않았던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겠지요. 안나 까레니나에 나타난 안나의 모습은 모스크바의 기차역에서 그녀를 본 브론스키에 의해 처음으로 묘사됩니다. 브론스키는 첫눈에 상류 사회에 속한 사람으로 단정 짓죠. 약동하는 생생한 표정과 짙은 속눈썹 때문에 강하게 빛나는 잿빛 눈,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띤 붉은 입술에 끌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도회에서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안나의 아름다움이 키치의 질투 어린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가슴이 깊게 팬 검정 벨벳 옷을 입고 오래된 상아처럼 잘 닦아 다듬어진 풍만한 어깨와 가슴, 섬세하고 조그마한 손을 가진 둥글둥글한 팔, 가발을 전혀 섞지 않은 새까만 머리카락, 눈에 띄지 않게 묶인 머리 모양, 그녀의 뒷머리나 관자놀이에 흘러내려 그녀에게 멋을 더해주는 제멋대로 난 고스머리의 조그마한 고리들, 이런 것들에 키치는 감탄하게 되죠. 안나에게는 화려한 레이스를 두른 검정 옷도 단순한 액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키치의 생각은 그림 속 미지의 여인과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안나의 비극적 삶 또한 그림 속 여인의 뭔지 모를 애수와 있다 있습니다. 브론스키를 만난 안나의 첫 감정은 따뜻하다, 따뜻하다 못해 타는 듯이 뜨겁다는 것이었죠. 그 뜨거운 브론스키의 열정 속으로 용해되어 버린 안나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브론스키가 경마장에서 낙마하자 남편 옆에서 그녀를 걱정하며 눈물을 터뜨린 것이죠. 안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브론스키에 대한 사랑을 남편에게 털어놓습니다. 안나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친 게 마차 안에서의 고백이었다는 것도 크람스코이가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나의 고백을 들은 까레닌이 내린 결론은 덮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비밀로 붙여둔 채 그들의 관계를 끊도록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내를 벌하기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의 곁에 그대로 붙잡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까레닌이 온 가족들을 괴로움 속으로 몰아넣은 안나에 대한 벌로 생각해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훌륭하게 처리되고 관계도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죠. 안나는 까레닌을 떠나 브론스키의 아이까지 낳습니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가정생활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죠. 그에게 사교계의 만남들과 교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안나는 결국 세상이 그토록 감탄한 자신의 아름다움을 기차 바퀴에 뭉개버림으로써 가장 잔혹한 파멸을 맞이합니다. 안나가 죽자 브론스키는 자비로 고용군을 모아 터키 전쟁에 자원하여 떠납니다. 그렇게 명예로운 구원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카레니는 브론스키와 안나의 딸, 즉 안나의 양육권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얻게 된 것이죠. 결국 파멸한 사람은 안나뿐입니다. 공교롭게도 브론스키와 까레닌의 이름이 알렉세이로 똑같습니다. 남편이든 정부이든 안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결국 죽음으로 내몬 남성들이죠. 안나의 딸 이름이 또한 안나이듯이 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같은 운명의 여인들인 것 같아요. 사회적 편견, 시대적 제약들을 톨스토이는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작품 제목을 안나 까레니나라고 붙인 것도 결국 안나는 죽어서도 까레니나라는 성으로 대변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못 박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인의 삶을 크람스코이는 안나의 초상화를 그려내어 세상 앞에 던져놓은 것은 아닐까요? 크람스코이가 톨스토이의 안나를 모델로 미지의 여인을 그렸든 그 어떤 다른 여인을 그렸든 19세기 말 러시아라는 불완전한 현실 속에 내던져진 아름다운 여인들의 운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여인은 다리의 중앙에 앉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인생의 다리에선 어디를 건너려고 하고 있었을까요? 미지의 여인의 정체와 운명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이상으로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오늘은 크람스코이의 미지의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